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 하실 두 분. 대한민국 최초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이 사실은 월화수목금 제가 하는 방송 요일 중에서 가장 즐겁습니다. 네. 두 분을 만나 즐거운 게 아니고 네. 30분만 더 하면 이제 쉰다. 주말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마침 그 주말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만약 월요일 첫 방송이었으면 저희들 만났을 때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뭐 계속 짜증이었겠죠. 그러니까. 네, 진행하는 내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근데 남태우 씨는, 아침 오전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YTN 건물에 있었다고요? 네, YTN 건물을 제가 내사하기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7시간 전부터 준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네. 팟캐스트 수다맨들 네, 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녹음하나 보시죠? 네, 옆집에서 합니다. 예.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예. 자, 뮤지션 김동률 씨가 가수 아이유와 콜라보 동화를 방금 전 발표했다고요? 네, 6시에 공개됐거든요. 1시간 반 전에? 네. 오, 그러면 우리 두 분 노래 못 들어봤겠네요? 아니요, 저는 오는 내내 한 곡 반복으로 계속 듣고 왔는데, 근데 날씨도 굉장히 오늘 추웠잖아요. 날씨 춥고 주변에 좀 반짝이는 건물들이 보이니까 좀 크리스마스 느낌도 물씬 나고, 곡 자체가 좀 오케스트라 선율이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어서 연말 느낌이 좀 많이 났습니다. 김동률 씨하고 아이유 씨는 처음으로 협업하는 겁니까? 네, 첫 협업이고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김동률 씨가 막 그렇게 자주 다른 가수와 협업하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네, 동화라는 곡인데요.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컨셉을 잡고 김동률 씨가 곡과 가사를 썼는데요. 오케스트라 선율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천천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예. 남태우 씨는 뭐 연배가 있으니까 아이유보다는 김동률 쪽을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지만 김동률 씨 곡은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접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좀 오래된 기억이고 아이유 씨가 워낙 이제 최근에 가장 뭐 거의 부동의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고 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 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 아는 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유 씨가 더 친근감이 지금 있죠. 그럼 아이유 씨의 리메이크 곡 말고 아이유 본인 곡 중에 아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예. 리메이크 곡 준비했죠, 오늘?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본인 곡 물어봤는데. 네. 모르시네요, 아이유 여자. 예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4단 고음 모릅니까? 4단 고음? 못합니다. 네. 삐삐 뭐 이렇게 몇 개 노래 제목도 겨우 알까 말까 합니다. 저는 그냥 뭐 이문세 씨 노래나 김건모 씨 노래. 그건 김건모 노래죠. 네, 그런 노래를 이제 아이유 풍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는 제가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도 못 하도록. 예, 하지 마세요.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예. 매일 그대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게 아이유 버전입니까? 그렇죠. 아이유 버전이죠. 그냥 노래 한 곡구만요. 매일 그대와 뭡니까 그게? 매일 그대와가 아니죠. 매일 그대와. 남태우 버전이잖아요. 아이유 버전은 모든 게 소프트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마치 동화 같은. 오늘 저 동화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안 하시긴 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슬퍼하실 것 같은데. 예, 아니 슬퍼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곧 8시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7시 30분 29초를 막 지나는데 8시부터 김동률 씨가 콘서트를 한다고요? 네, 김동률 씨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3일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하고 이번에 오랜만에 하는 3년 만에 하는 콘서트여서 팬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3일 아마 벌써 다 매진됐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예. 예, 아이유 씨가 이번에는 김동률 씨와 같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지코, 샘김, G.O.D, 김창완 씨하고도 같이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김창완 씨가 조금 마지막에 나레이션처럼 들어갔는데 많은 가수들과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아이유 씨는 어떤 가수와 같이 호흡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도 좀 달라지는 가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남성 팀이나 혹은 남자 가수랑 했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의 협업곡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도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서 또 그렇게 지겹게 들리지 않고 아주 많이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가수죠. 그 아까 남태우 씨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유 씨가 가요계에서는 독보적인 여자 솔로 가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비결이랄까 뭐 이유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노래가 굉장히 그 듣기에도 편하고 따라 부르기에도 좀 쉽습니다. 요즘 따라 노래 부르기 쉽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다는 아니지만 잔소리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몇 곡 모든 곡이 있습니다만 좀 높고 어렵죠. 네. 상대적으로 또 템포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대가 좀 이렇게 그 접근하기 좀 쉽다 그럴까? 듣기에도. 김하진 기자. 네. 아무래도 지금 남태우 씨가 아이유를 누군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떻습니까? 아이유 씨 노래를 불러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듣기엔 편안하게 그러니까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실제로 거죠. 잘하진 못하지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착각.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뭐 매력 포인트 아니겠어요? 굉장히 이제 지금 아이돌 노래나 뭐 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 기성세대들이 저게 노래일까? 따라하기 힘들고 또 굉장히 그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유 씨가 그 벽을 허물었고 또 많은 리메이크를 통해서 기성세대와 또 콜라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친숙감을 준다.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도 좀 부드러운 소녀 느낌? 친근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유 씨가 이렇게 리메이크를 많이 하면서 옛날에 그 잊혔던 주옥 같은 명곡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부를 수 있게 됐다. 맞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다 그게 이제 아이유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겠죠. 그렇죠. 저도 가을 아침은 네. 솔직히 아이유 씨가 발표해서 알았어요. 네. 뭐 김건모 씨 노래 같은 경우도 유튜브 이런 데 한 1,500만 뭐 이렇게 조회가 돼 있더라고. 네. 근데 김건모 씨 당시에 물론 뭐 많이 팔 때 200만 장까지 팔았지만 1,000만 조회 이렇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유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뭐 댓글에도 있습니다만은. 국민 통합에 기여했죠. 예. 거위의 꿈 같은 거는 다들 인순이 노래로 알고 있다는. 맞아요. 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아이유 씨와 김덕률 씨의 동화 잘 네. 되길 바라고요. 영화 얘기 한번 봅시다. 영화 말모이가 개봉 전부터 화제라고 하는데 말모이 무슨 외국 영화입니까? 말모이. 예, 그 이름만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외국 영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순 우리말입니다. 말모이. 예. 말모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잘못 모으면 최순실 씨 같이 될 수가 있지만 말을 잘 모으면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정말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모은다. 그래서 사전을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방금 하신 게 이제 말장난 같긴 하지만 뭐 고차원적 개그였죠. 나름 이제 시사평론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한번 방점 찍어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최순실은 이 타고 다니는 말을 함부로 모은 거고 예. 요거는 말을 모은 거고 차이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해진 씨, 윤계상 씨가 출연하고요. 간단합니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서울이죠. 경성에서 조선어학회 대표인 정한과 까막눈의 판수 이게 유해진 씨고요. 정한은 윤계상 씨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서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족혼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모이가 왜 개봉 전부터 화제입니까? 그만큼 잘 만들었다, 짜임새 좋다 이런 입소문이 벌써 퍼졌나요? 네,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우리말을 소재로 하고 있고 또 유해진 씨와 윤계상 씨가 이전에 영화 소수견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관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죠. 예. 그동안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면은 흥행 실패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송강호 씨가 나온 밀정이라든가 암살이라든가 네. 이런 영화들이 흥행을 하면서 이거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충무로에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몇 편 아마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말모이도 그중에 하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예. 영화들이 좀 거대 담론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았어요. 독립운동이나. 근데 일종의 이것도 독립운동이죠.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좀 민초들이 모여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까막눈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말과 혼을 담아내면서 뜻을 담고 민족 혼을 일깨우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락성도 있고 그 대중성이나 또는 작품성도 있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개봉이 남았는데요. 좀 기대가 되는 그리고 소재가 아주 색다른 그런 영화로 볼 수 있겠죠. 예. 조선 오학회에서 아마 있었던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맞아요. 조선 오학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 조선어학회는 그 1921년 12월 3일에 우리말과 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고요. 현재로 보면 이제 한글학회에 해당되죠. 처음에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였고요. 장지영, 김윤경, 이윤재, 이극노, 최연배, 이병기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27년에 한글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9년에 조선어 사전을 편찬을 했으나 일제 탄압으로 출판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의 거의 표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29년에 시작했던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지금 57년도에 6건의 큰 사전으로 우리가 완간하면서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북쪽하고 우리하고도 지금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통일을 대비한다면은 이 민간 그 어학자들끼리의 또 교류가 미리부터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한글 학자들. 같은 민족인데 말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렇죠. 이분들이 모여서 그 말이라는 게 어차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오랜 동안 분단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단어나 용어들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유지되는 이런 것들의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서 그 이후에 서로 통일적인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대중화가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실 말이 통일돼야 이게 그다음에 뭐 경제 통일,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런 것까지 통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는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민간 결혼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엄윤아 감독이 그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낯섭니다. 이름이 엄윤아. 네, 엄윤아 감독은 이번에 말모이로 연출 데뷔작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해 천만 영화였던 택시 운전사의 각본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더 시나리오 기대가 작가였는데 되죠. 네, 이번에 연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첫 연출. 네. 예, 첫 연출을 아주 좋은 우리말이 있습니다만은 영화판에서는 입봉했다 이런 일본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어 네. 쓰지 않는 걸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나마 순화해서 좋은 뜻으로 쓴다는 게 데뷔 뭐 이렇게 했는데. 데뷔도 영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사실 우리말이 아니죠. 예. 뭐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또 처녀작 이런 표현들도 있었는데. 이건 또 남녀. 예, 이것도 네. 곤란하잖아요. 네. 총각작.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좀 좋은 용어가 첫 만들어. 연출작. 예, 첫 해야 연출. 되네요. 네. 첫 뭐 이렇게 좋겠죠. 네. 예, 배우 유해진 씨와 윤계상 씨는 소수견에서 함께 했고 이번이 두 번째 함께 했다고 하는데 윤계상 씨가 영화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연기력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도 느껴지는데 연기가 초반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점점 다양한 작품을 하면서 연기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윤계상 씨가 지금 한 15편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사실 정말 조망받았던 영화가 2011년에 그 전재용 감독의 그 김기덕 감독의 연출부 출신이죠. 이게 이제 풍산계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김규리 씨하고 주연이었거든요. 근데 장편 영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윤계상 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사에 자신이 없었나요? 그 전까지 대사도 좀 어색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조망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연기가 일치월장하면서 지금은 뭐 대사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 대사가 없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던 그런 배우였는데 지금은 뭐 충무로가 기대하는 배우가 됐죠. 네. 예, 연애 소식 봅시다. 오늘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방송인 광희 씨가 제대했다고요? 네, 오늘 제대해요. 빨리 느껴지시나요? 엄청 빠르죠.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남들 군대 갔다 오면 엄청 빨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작가님이 얘기하실 때 어투 자체가 굉장히 그 비장감이 있었어요. 왜 제대하냐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빠릅니다. 근데 네, 본인 맞아요.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채우고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 남태우 지난해 씨는 삼월 때. 굉장히 좀 짧게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를 18개월만. 저는 쇼숄제라고 그러죠. 예, 단기 사병. 굉장히 짧게 갔다 왔- 예. 그래서 저는 오셨잖아요. 또 옛날에 그 군사 훈련 세대이기 때문에 3주를 또 줄여서 17개월 1주를 하고. 저 보세요. 저는 26개월 꽉 채워서 왔는데. 네. 예, 제가 갔을 때는 정말 하루가 열흘 같은 느낌인데 네. 남들 군대 갔다 오면 그냥 제대하더라고요. 네, 광희 씨가 지난해 3월 갔다 와서 만기 전역을 했고요. 오늘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광희 씨가 군대에 있으면서 좀 고생을 했는지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노래도 부르고 또 오랜만에 나와서 치킨과 피자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또 나오자마자 웃음을 줬습니다. 아니 군대를 어떻게 작년에 가서 올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요즘은 충격적이네요. 네. 작년에 군대 갔는데 어떻게 올해 제대를 합니까? 그러게요. 신기합니다. 예,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예. 그 광희 씨가 군대 가기 전에
아이돌 활동보다는 예능에서 많은 활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원조 예능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무한도전 제6의 멤버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군대 입대했는데 무한도전이 종영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군대에 가 있는 광희 씨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많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나와서 무한도전 멤버들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종영 관련해서는 뭐 딱히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흔히 연예인 걱정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광희 씨도 제대하자마자 바로 복귀작이 정해졌다고 하네요. 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굉장히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영자 씨가 네. 진행하는 프로 맞죠? 네, 송은희 씨도 나오고 전현무 씨. 매니저와 이렇게 좀 일상을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저번에 한번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었던 네, 프로그램. 맞아요. 네. 자막 문제가 있었는데 광희 씨가 출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또 광희 씨가 연기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광희 씨 하면 대표적인 그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있죠. 발연기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연기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예능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네, 연기 톤도 네. 그 예능에서 보여주는 톤으로 그대로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근데 열심히 하면 윤계상 씨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도 있다. 이 친구는. 남태우 씨가 그 연기에 대해서 남을 이렇게 발연기다,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지적할 만한 큰 위치에 있는 건 아니나, 이분보다는 잘하지 않겠나.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연기는 몇 점 정도, 100점 만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 6, 70점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60점이면? 연기자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러면 뭐 드라마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언제 예. 합니까? 내년 초, 새해 벽돌 알리는 2019년 최대 기대작, KBS ETV 동네 변호사 조드로 2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부터 바로 나옵니다. 또 편집되면 어떻게 하려고. 예전에 이렇게 막 나온다고 했다가 하루가 나오더라고요. 다 편집돼가지고. 이번엔 어쨌든 제가 초연기는 아닙니다. 분연기입니다. 예. 아, 분으로 갔습니다. 분연기입니다. 예. 제가 뭐 아니면 이렇게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러면 그 조드로 변호사 여기 누구죠? 박신양 씨죠. 박시장 씨랑 또 네. 같이 호흡을 맞췄습니까? 정면 대결합니다. 정면 대결. 예. 보시면 압니다. 예. 고현정 씨도 나옵니다. 예. 정면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면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처럼. 네, 뉴스 말고 연기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기대해보고요. 자, 요즘 가요계에서도 페미니즘 논란이 한창입니다. 래퍼 산희 씨가 페미니즘을 저격하는 노래 웅앵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산희 씨가 최근 한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그 산희 씨가 여혐 발언을 했다 이렇게 SBS에서 보도를 해서 네. SBS 보도는 잘못됐다라고 또 산희 씨가 바로 또 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죠. 네. 네. 그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상을 짜집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고 부분별로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산희 씨는 자신에게 좀 자신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편협하게 뭐 편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브랜뉴 뮤직이라는 자신의 소속사 그 패밀리 콘서트 격이었어요. 그래서 산희 씨의 개인 콘서트가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 같이 참여하는 콘서트였기 때문에 관객들도 다 각자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호응을 하는 과정에서 산희 씨가 무대가 시작이 되자마자 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고 그러면서 산희 씨에게 좀 직접적으로 안 좋은 욕을 하거나 공연 도중에 네, 공연 도중에 인형을 던지는 등 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산희 씨는 나는 관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관객들을 존중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영상이 조금 그 편협적으로 편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희 씨가 어쨌든 같은 소속사죠. 브랜뉴 뮤직 네. 콘서트에 네. 좀 도와주려고 출연했는데 거기 이제 있었던 어떤 여성 팬들 네. 뭐 인터넷에는 메갈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준비를 했다. 그래서 슬로건 프린트를 갖고 왔고 또 인형을 던졌고 뭐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산희 씨가 화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했는데 네. 그 SBS 보도는 산희 씨가 여혐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짜집게서 보도했기 때문에 산희 씨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여성을 향해 한 것이 아니라 좀 자신에게 무례하게 욕을 하는 관객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마치 모든 여성들에게 향한 말처럼 보여지게 편집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지금 웅앵웅이라는 노래를 산희 씨가 발표했는데 이거는 그 논란이 있고 난 뒤에 만든 노래입니까? 네, 그 이후에 공개된 노래인데요.
네, 웅행웅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메갈리아라든지 워마드라든지 좀 그런 단체 그런 사이트들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을 좀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논란의 중심이 대놓고 저격했다 이거군요. 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 산희 씨가 또 웅행웅을 만드니까 다른 래퍼들이 산희 씨를 공격하는 또 음원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완전 편가르기가 돼서 이게 좀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죠. 네. 남태우 씨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래퍼들이 원래 이제 사회적인 비판적인 소재들을 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과하게도 표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서로가 왜곡해서 또는 짜깁기를 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 이걸 가지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거든요. 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짜깁기 해서 혐오성으로 공격하면 그렇죠. 중도에 있던 사람들 혹은 정치에 네. 약간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 혐오증이 생기는 이어지고 거죠. 예. 그게 이제 새로운 정치 개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기도 하죠. 예. 자정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쉬워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자, 손태영 씨 이야기를 봅시다. 배우 손태영 씨를 둘러싸고 연예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그 시상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시상식에 손태원 씨가 이제 그 시상을 하러 나갔는데 그 자리에 이제 가수석 자리에서 손태영 씨의 자녀와 조카가 가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특혜 논란이 아주 논란이 돼서 주말 내내 손태영 씨가 검색어에 올랐었죠. 다른 일반인 관객들은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힘들게 티켓 구해서 줄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힘들게 티켓을 구해도 가까운 자리에 앉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줄을 서서 들어가고, 그리고 가수들이 다 가수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만 나오는 자리가 아니어서 계속 기다렸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응원하는 그런 시상식이었는데 왜 손태영 씨의 자녀와 또 조카는 아주 편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또 가수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안 좋게 봤고요. 근데 먼저 손태영 씨가 좀 처음에 공식 입장을 냈을 때는 손태영 씨가 시상을 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싶어 해서 시상하는 모습만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자리를 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상을 찍고 그게 남잖아요. 그래서 뭐 시상식 가수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뭐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실제로 손태영 씨가 시상하는 장면에서는 시상할 때는 아이들이 없었고 방탄소년단과 원어원 무대를 할 때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짓말 논란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 거짓말이 최악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 일어난 일보다 이후에 해명 과정에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을 거짓말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제 논란이 돼버린 상황이죠. 김하진 기자가 쭉 설명할 때 남태우 씨가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네. 왜 조용했나 살펴보니까는 예스 앱에 실시간 댓글 달고 계셨군요. 아, 거기도 달고, 팟캐스트에도 달고, 이렇게 달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하고 이제 멀티 기능이죠. 요즘 또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요건 또 사실은 다른 곳에 다뤘기 때문에 손태영 씨 얘기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시 방심한 척 했던 겁니다. 예. 멜론 뮤직 어워드 측이 사과했다고요, 그래서? 네, 현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뭐 참석하신 아티스트와 또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운영에 더욱 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이게. 그렇죠. 특혜죠. 특혜인데, 이렇게 조금 뭐 공인이라든가, 연예인은 공인은 아닙니다만은, 유명인으로서 조금 더 스스로가 조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남태우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듯이 사실 본질 좀 기자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청년들이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개선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많이 알려진 또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굉장히 그 일반인이 가지지 못한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또 알겠습니다. 폭발되는 예. 그런 느낌 들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 김동률 아이유 동화 들을 수 있나요? 엔딩으로? 시간이 없나요? 들을 수 있으면 1절만 듣는 걸로. 아니면은, 우리 마포구 마포대로님께서 엔딩곡으로 웅행웅 틀어달라 그러는데. 아, 세군요. 안 된답니다, 그거는. 네. 매일 그대와도 안 되는데 웅행웅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